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죠.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차가웠습니다. 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자는 왜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여자는 왜 그토록 냉정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의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인생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주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아내 서연과 단둘이 살고 있었죠. 회사에서는 곧 승진이 예정되어 있었고 아내와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엔 완벽한 부부였죠. 하지만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결혼 3년 차, 슬슬 주변에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재촉이 심해졌죠. 민준아,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주는 괜찮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죠. 하지만 서연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검사 받아보자. 응? 결국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부부는 함께 병원을 찾았죠. 각종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연의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문제는 민준의 검사 결과였죠. 환자분, 결과가 좀...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진료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죠. 무정자증입니다. 정자가 없으십니다. 순간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정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다만 완전히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면. 하지만 민주는 더 이상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귀가 멍했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민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주는 슬그머니 손을 빼버렸죠. 여보, 혼자 있고 싶어. 민주는 그날 밤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 재현을 불러내 소주를 들이켰죠. 형, 힘내. 요즘 시술도 잘 되어 있잖아. 재현이 위로했지만 민준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내가 무슨 남자야. 아이도 못 만드는 게. 민주는 그날 밤 혼자 집에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죠. 민주는 아내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미안한 마음과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서연이한테 너무 미안해. 하지만 입 밖으로 말은 나오지 않았죠. 시간이 흐르면서 민주는 점점 더 침울해졌습니다. 집에서도 말수가 줄어들었고 서연과의 스킨십도 피하기 시작했죠. 서연은 남편을 위로하려 했지만 민주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무정자증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였죠. 서연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서연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민주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아내를 바라봤죠. 왜? 무슨 일인데?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임신했어. 그 순간 민준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뭐? 라고?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표정 변화를 느꼈죠. 여보, 나도 놀랐어. 그런데 어떻게? 민준이 서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있었죠. 무정자증인데 어떻게 임신이 돼?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나도 신기하긴 한데 의사 선생님이 아주 드물게 이런 경우도 있대. 말도 안 돼. 민주는 냉정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서연이 다가가려 했지만 민주는 한 발짝 물러났죠. 당신, 나 의심하는 거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볼 뿐이었죠. 증거를 대봐. 어떻게 임신이 됐는지 증거를.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집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임신했대요. 뭐? 정말? 그게 무슨?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굳어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민준아, 그게 내 아이가 맞는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도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당장 가봐야겠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누이 혜진도 함께였죠. 형수님, 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서연아, 솔직히 말해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시어머니가 다그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민준이 아이가 맞아요. 무정자증인데 어떻게 임신이 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혜진이 옆에서 거들었죠. 형수님, 우리가 바보로 보여요? 오빠가 얼마나 충격받았는데. 정말이에요. 저도 어떻게 된 건지. 서연이 설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그럼 뭐야?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혜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한편 민주는 친구 재현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형, 이건 100% 바람이지. 무정자증인데 임신이 되겠어? 재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서연이가 그럴 사람은 아닌데. 형, 정신 차려. 증거가 뻔한데 뭘 더 봐? 재현은 탐정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한테 의뢰해봐. 형수 뒷조사 좀 해보라고. 민주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정말 서연이가 날 배신한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서연이 현관에서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죠. 여보, 우리 애기 좀 해요. 할 애기 없어. 민준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이가 맞다고 몇 번을 말해야 해? 서연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그럼 증거를 대봐. 어떻게 임신이 됐는지.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다른 남자는 절대 믿을 수가 없어. 민주는 서연을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죠. 복도에 홀로 남은 서연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며칠 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맘카페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죠. 무정자증 남편 둔 와이프가 임신했다는데. 이거 뭐죠? 혜진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댓글에는 온갖 추측들이 달렸죠. 백퍼바람 키읔키읔. 요즘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요. 남편 불쌍하다. 서연은 동네를 다닐 때마다 수군거리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마트에 가도 병원에 가도 사람들의 눈초리가 따가웠죠.
하지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견딜 뿐이었죠. 왜일까요? 왜 서연은 해명하지 않는 걸까요? 민주는 점점 더 확신에 차갔습니다. 서연이가 날 배신했어. 그렇게 부부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주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하자. 차가운 목소리였죠. 서연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민주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이혼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정실에는 민준과 서연, 그리고 양측 가족이 함께했죠. 시어머니와 혜진도 당연히 참석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협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죠. 위자료요? 저 여자가 우리한테 위자료를 내야죠. 조정위원이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일단 앉으시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데요. 바람 피운 게 누군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정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혜진도 거들었죠. 맞아요. 형수가 잘못했으면 형수가 책임져야죠.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얘기해 보시죠. 진정은 무슨, 그 뱃속의 잡씨는 우리 집안과 아무 상관없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서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정일이 잡혔습니다. 이번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죠. 재산 분할은 절반씩 하는 게 원칙입니다. 조정위원의 말에 혜진이 비웃었습니다. 무슨 재산 분할이에요? 형수가 잘못해놓고 법적으로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법이 잘못된 거죠. 혜진은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형수님 양심이 있으면 그냥 나가세요. 빈손으로.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산은 필요 없어요. 뭐? 조정위원이 놀라서 물었죠. 재산 분할 안 받을게요. 그냥 이혼만 해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야 정상이지. 양심도 없는 여자가. 민주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죠. 조정이 끝나고 복도에 서였습니다. 혜진이 서연을 불러 세웠죠. 형수님,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서연이 멈춰섰습니다. 그 아이 아빠가 누구예요? 누구랑 바람 피운 거예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안 하네. 역시 할 말이 없는 거죠? 혜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SNS에 올린 거 봤어요? 조회수 대박이던데. 형수님 유명해졌어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혜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죠.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편 동네에서는 소문이 더욱 퍼져나갔습니다. 그 집 며느리 말이야, 바람 피워서 임신했대. 아이고,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남편 얼굴이 어디 붙이겠어. 서연은 외출하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마트에서도 병원에서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죠. 어느 날은 길에서 누군가 대놓고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런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서연은 배를 감싸고 빨리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참았죠. 그리고 임신 5개월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서연아.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까지만 여기 있어. 내일부터는 나가.
서연이 놀라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이혼 조정도 끝났잖아. 내가 더 여기 있을 이유 없지. 하지만 아직 정리할게. 정리는 무슨 정리? 당장 짐 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금 배가 불러서 그렇지. 그 뱃속의 잡시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당장 나가. 오늘 안으로. 시어머니는 그대로 나가버렸죠. 서연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죠.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날 저녁 서연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죠. 서연은 아파트 입구에 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3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집이었죠. 서연은 고개를 돌리고 걸어갔습니다. 눈 속을 한 걸음 한 걸음. 임신 5개월의 몸으로. 그 모습은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죠. 그렇게 서연은 사라졌습니다. 서연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친구 수진이었습니다. 서연아, 지금 어디야? 수진아, 나.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주소 보내. 내가 지금 갈게. 수진은 차를 몰고 달려왔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에서 서연을 발견했을 때였죠. 서연아. 수진이 차에서 내려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수진은 서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 알았지? 수진아, 미안해. 내가 패를. 무슨 소리야? 우리가 몇 년 친군데. 수진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근데 서연아, 대체 왜 해명을 안 한 거야? 수진이 답답하다는 듯 물었죠.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해봤자 아무도 안 믿잖아. 무슨 소리야? 그래도 해명은 해야지. 그리고 서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자존심 상할까봐. 수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너 정말 이럴 때가 아니잖아.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그렇게 서연은 수진의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되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왔죠. 서연은 수진의 도움을 받아 출산 준비를 했습니다. 병원도 혼자 다녔고 출산 용품도 혼자 샀습니다. 가끔 민준 생각이 났습니다. 민준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죠.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임신 9개월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진통이 시작되었죠. 수진아, 아파. 수진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병원 가자. 빨리.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진통 속에서도 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출산은 쉽지 않았습니다. 10시간 넘게 진통이 이어졌죠. 수진이 옆에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힘내, 서연아. 조금만 더.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서연은 아기를 보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아기는 서연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매는 민준을 닮았죠. 우리 아기,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와 혜진이 들어왔죠. 어머니, 어떻게? 서연이 놀라서 아기를 끌어안았습니다. 출생신고 때문에 병원에서 연락 왔더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혜진이 아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아기는 죄가 없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시어머니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네. 서연이 불안한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봤죠. 그래도 민준이가 3년을 키운 정이 있잖니.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는 우리가 데려가서 키워줄게.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넌 혼자서 애를 어떻게 키워? 우리가 키워주겠다는데 좋은 일 아니야. 혜진도 거들었죠. 형수님도 재혼해야 할 텐데 애 데리고 재혼하기 힘들잖아요. 아니에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아기를 꼭 끌어안았죠. 이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그게 아이한테 좋은 거야? 엄마 아빠 없이? 시어머니의 말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단 생각해봐. 우리 연락할게. 시어머니와 혜진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서연은 아기를 안고 떨고 있었죠. 안 돼. 안 돼. 수진이 들어와 서연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서연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빼앗기면 어떡하지? 그날 밤 서연은 아기를 안고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기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죠. 우리 아기. 엄마가 꼭 지킬게. 며칠 후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아기를 안고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진이 차를 가져왔죠. 자, 가자. 우리 집으로. 서연이 차에 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사진을 찍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돌아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기분 탓인가? 하지만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혜진이 숨어서 사진을 찍고 있었죠. 그리고 그 사진은 곧 SNS에 올라갈 것이었습니다. 혼자 출산한 그 여자. JPG. 서연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차에 올랐습니다. 수진의 집으로 향하면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당신은 잘 지내고 있어? 우리 아기가 당신 눈 닮았어. 하지만 이 말은 영원히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는 엄마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내가 꼭 지킬게. 우리 아기. 서연은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서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출산 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승진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축하해줬지만 민준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가끔 서연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죠.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민주는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준비 중이었죠. 서랍을 정리하다가 서연의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이것들은 버려야겠네. 민준이 서류들을 뒤적이는데 한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병원 봉투였죠. 이게 뭐지? 봉투를 열어보니 영수증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해외 난임 클리닉 영수증이었죠. 이게 대체 첫 번째 영수증. 정자 채취 및 냉동 보관 마이너스 300만 원. 두 번째 영수증. 체외 수정 시술 1차 마이너스 4,500만 원. 세 번째 영수증. 체외 수정 시술 2차 마이너스 4,500만 원. 민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수증. 체외 수정 시술 3차 마이너스 4,500만 원. 총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총 1억 2천만 원.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영수증 뒤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의 필체였죠. 민준아, 미안해. 내가 너무 멋대로 했지? 하지만 당신 아이를 갖고 싶었어.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봉투 안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병원 동의서였죠. 정자 채취 동의서 마이너스 환자 김민준. 날짜를 보니 1년 전이었습니다. 무정자증 판정받던 날의 일주일 후였죠. 민주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정밀 검사를 한 번 더 받자고 했었지. 그날 서연은 민준을 다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민준에게 말했죠. 혹시 모르니 정자를 채취해서 냉동 보관하는 게 어떨까요? 나중을 위해서요. 민준은 그때 별 생각 없이 동의했었습니다. 절차가 끝나고 나왔을 때 서연이 물었죠. 여보, 힘들었어? 괜찮아. 그냥 했어. 민주는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주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서연이가 내 정자로 시술을 받은 거였어?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왜 해명하지 않았는지, 왜 조용히 모든 걸 받아들였는지, 내가 뭘 한 거지. 나 정말. 민주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죠.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민준을 기억했습니다. 아, 민준 씨. 어떻게? 선생님, 제 아내. 서연이가 시술을 받았나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건 환자 정보라. 제발요, 선생님. 제가 꼭 알아야 해요. 민준이 간절히 부탁했죠.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환자분 부인께서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6개월간 3번이나 해외를 오가며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제 정자로요? 네. 환자분의 냉동 정자를 가지고 가셨어요. 민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의사가 물었지만 민준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억 2천만 원. 네. 그 정도 됩니다. 해외 시술은 성공률이 높지만 비용이. 민준은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 안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죠. 서연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민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연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며 3번이나 시술을 받았을 그녀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모든 비난을 혼자 짊어졌을 그녀를 나 정말 최악의 남편이었어. 민주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서연이를 찾아야 해. 당장. 하지만 서연의 연락처는 이미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살던 곳도 알 수 없었죠. 민주는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찾지?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의 친구 수진이었습니다. 민주는 수진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찾아야 해. 민주는 수진의 집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예전에 서연이 말해줬던 곳이었죠. 민주는 차를 몰았습니다. 수진의 집을 향해서 반드시 서연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어야 했죠. 하지만 과연 서연이 자신을 용서해 줄까? 민주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야만 했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려갔습니다. 민주는 수진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죠. 누구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민준입니다. 서연이 좀.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제발요, 수진 씨. 서연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무슨 면목으로 여길 찾아온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죠.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지금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수진이 나왔죠. 그녀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서연이한테 뭘 했는지 알아요?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정말? 수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알아요? 수진은 안으로 들어가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서류 뭉치였죠. 이게 뭔지 알아요? 수진이 첫 번째 서류를 민준에게 내밀었습니다.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서연이 전 재산 8천만 원 해외 송금 기록이에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번째 서류, 서연이 명의 대출 3천만 원. 세 번째 서류, 서연이 친정 담보 대출 2천만 원.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총 1억 3천만 원이에요. 서연이가 혼자 감당한 돈. 1억 3천.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술비만 1억 2천이었죠. 나머지는 생활비랑 병원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아니, 모르겠죠. 저는 3번이나 시술을 받았어요. 3번이나?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첫 번째 실패했을 때 서연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두 번째도 실패했을 때 서연이는 빚을 더 냈어요. 세 번째에 겨우 성공했죠. 당신 아이를 가진 거예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뭐 했어요? 수진이 냉정하게 물었죠. 배신자라고 몰았죠. 바람 피웠다고 했죠. 당신 엄마는 뭐라고 했어요? 잡시라고 했죠. 당신 여동생은 뭐 했어요? SNS에 올려서 사회적으로 매장시켰죠. 수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서연이는 왜 해명 안 했는지 알아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자존심 때문이에요. 수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 엄마가 동네방네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들은 문제 없다고 했죠. 서연이가 만약 남편 정자로 시술했어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당신이 무정자증이라는 게 다 알려지잖아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당신 창피할까봐 참은 거예요. 모든 비난을 혼자 뒤집어 쓰고 임신부가 한겨울밤에 쫓겨나면서도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당신 알아요? 서연이가 출산할 때 내가 옆에 있었어요. 진통 10시간 넘게 하면서도 서연이는 당신 이름 불렀어요. 민준아, 미안해라고.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 미안하다고 했어요.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정말. 그리고 출산 직후에 당신 엄마랑 여동생이 왔어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수진이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이는 우리가 키워주겠다고 했어요. 마치 자선이라도 베푸는 것처럼. 민주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게 서연이가 출산 직후 병원에서 쓴 메모예요. 수진이 마지막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읽었죠. 민준아, 미안해. 내가 너무 멋대로 했지? 하지만 당신 아이를 낳고 싶었어. 당신이 얼마나 아이를 원했는지 아니까. 이제 나는 그만 사라질게. 우리 아기만큼은 행복하게 해줘.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울었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사과할 거 아니잖아요. 서연이한테 하세요. 할 수 있으면.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서연이는 당신 만날 마음 없대요. 수진 씨, 제발. 돌아가세요. 이제 서연이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수진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죠. 민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네, 내 아이. 저, 아이 좀, 안 돼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빠 자격 없어요. 아이한테도 서연이한테도. 문이 닫혔습니다. 민주는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안에서는 서연이 아기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니?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민주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집 앞 차 안에서 밤을 새웠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해. 그리고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해. 민주는 한 곳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민주는 먼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였죠. 제 아이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민준이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샘플이 필요한데요. 제가 구해올게요. 민주는 다시 수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서 기다렸죠. 수진이 아기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또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수진 씨, 유전자 검사만 하게 해주세요. 왜요? 제 아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검사 결과 나오면 당신 가족들한테 보여줘요. 민준이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부자관계 확률 99.99%. 명확했습니다. 아이는 민준의 친자식이 맞았습니다. 민준은 결과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내 아들. 정말 내 아들이었어. 눈물이 흘렀죠. 그날 저녁 민준은 어머니와 혜진을 불렀습니다. 엄마, 혜진아. 할 얘기가 있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죠.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민주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쳐놓았죠. 첫 번째, 해외 병원 영수증. 이게 뭐니? 시어머니가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난임 시술. 1억 2천만 원? 혜진도 놀라서 봤죠. 오빠, 이게 무슨. 두 번째, 정자 채취 동의서. 환자명 김민준.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 번째, 통장 사본들. 서연이가 전 재산을 털어서 시술을 받았어요. 민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3천만 원을 빚냈고 친정집 담보로 2천만 원을 더 빌렸죠. 총 1억 3천만 원이에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서연이는 제 정자로 시술을 받았어요. 3번이나.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임신에 성공했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했죠? 민준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잡시라고 했죠, 엄마.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람 피웠다고 했죠, 혜진아. 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지 알아요? 민준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부자관계 확률 99.99%. 제 아들이 맞아요. 100% 제 친자식이에요. 민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시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럼 서연이가. 네. 서연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엄청난 잘못을 한 거예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형수가 왜 해명을 안 한 거야? 당신이 SNS에 뭘 올렸는지 알아요? 민준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혜진이 올렸던 게시글들을 보여줬죠. 형수님 덕분에 서연이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어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병원에서도 수군거림 당하고.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민준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는 임신한 며느리를 한겨울에 집 밖으로 내쫓았어요. 배가 5개월이나 된 임신부를요. 시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랬구나. 그뿐인가요? 출산 직후에 병원 찾아가서 뭐라고 했어요?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죠. 마치 자선이라도 베푸는 것처럼. 민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서연이가 왜 해명 안 했는지 알아요? 제 자존심 때문이에요. 엄마가 동네방네 우리 아들은 문제 없다고 떠들고 다녔잖아요. 서연이가 진실을 말하면 제가 무정자증이라는 게 다 알려지잖아요. 그래서 서연이는 참은 거예요.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시어머니는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혜진도 눈물을 흘렸죠. 민준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걸 이제 아세요?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이한테 사과하러 갈 거예요. 지금 당장. 그리고 알아두세요. 민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산모학대. 전부 고소 가능한 사항들이에요. 혜진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오빠. 다행히 서연이 친구 수진 씨가 증거를 다 모아뒀더라고요. SNS 캡처,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원하면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서연이한테 사과할게. 사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엄마. 민준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서연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1억 3천만 원을 혼자 감당하면서, 모든 비난을 혼자 받으면서, 아이를 혼자 낳으면서. 그런데 우리는 뭐 했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죠.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엄마, 혜진아. 각자 생각해봐요. 그리고 정말 반성한다면. 민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요. 민준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남겨진 시어머니와 혜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죠.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진실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이틀 후 민주는 다시 수진의 집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시어머니와 혜진도 함께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수진이 나왔습니다. 또 수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와 혜진을 봤죠. 수진 씨,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민준이 간청했습니다. 우리 모두 사과하러 왔어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서연에게 물었죠. 서연아, 민준이랑 그 식구들이 왔는데. 서연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만날래? 안 만날래? 서연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들어오라고 해줘.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 일행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서연이 아기를 안고 앉아 있었죠. 민준은 서연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아.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없는 얼굴이었죠.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이 할멈이 정말 잘못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도 무릎을 꿇었죠. 형수님,
제가 정말 미안해요.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서연은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죠. 서연아,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민준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 하지만 그래도 민준은 울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기를 안고 있을 뿐이었죠. 서연아, 이것 좀 봐줘. 민준이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야. 우리 아들, 내 아들이 맞아. 그리고 이건 엄마랑 혜진이가 한 일들에 대한 증거들이야. 원한다면 고소해도 돼. 나도 같이 벌 받을게.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할멈이 벌 받을게. 무슨 벌이든 받을게. 혜진도 울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SNS에 올린 거 다 삭제할게요. 사과문도 올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울음소리만 가득했죠. 한참의 침묵 끝에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목소리는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일어나라고요. 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 그들을 차례로 바라봤죠. 어머니, 서연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한겨울에 임신부를 집 밖으로 내쫓으셨죠. 잡시라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진 씨, 서연이 혜진을 봤습니다. SNS에 절을 올리셨죠. 동네 맘카페에도요. 덕분에 전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어요. 혜진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민준 씨, 서연이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철렁했죠. 당신은 저를 믿지 않으셨죠. 증거를 대라고 하셨죠. 3년을 함께 산 아내를 단 한 번도 믿어주지 않으셨어요.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요. 서연이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이 아빠가 당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처음부터요. 그래서 1억 3천만 원을 썼어요. 제 전 재산이었죠. 3번이나 해외를 오가며 시술을 받았어요. 실패할 때마다 울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사랑했으니까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저를 의심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할 때도 당신은 옆에 없었어요. 혼자 아이를 낳을 때도 당신은 찾아오지 않았죠. 서연이 민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 그게 통할 것 같으세요?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죠. 서연아, 민준이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서연이 민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시요? 서연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해요. 우리 사이에 신뢰가 남아 있나요? 민준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전 이제 이 아이만 있으면 돼요. 당신들은 이제 제 인생에 필요 없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서연아, 제발, 할멈이 잘못했어.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손 떼주세요. 서연아, 저 피곤해요. 이제 그만 가주세요.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 남은 세 사람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민주는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안에서 아기 웃음소리가 들렸죠. 자신의 아들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만질 수도 안을 수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집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혜진도 고개를 숙인 채 따라 나왔죠. 밖은 어두웠습니다.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모든 걸 잃었구나. 그날 밤 민주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연과 함께 찍은 옛날 사진이 들려 있었죠.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민주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한편 서연은 아기를 재우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기, 엄마가 지켜줄게. 꼭. 서연은 아기에게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죠. 내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밤은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했지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두 사람. 과연 이들에게 미래는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처음 쌓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서연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울림을 드리는 이야기 매일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